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입학 원서 접수는 12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강상구 조성주의 색다른 진보 정치, 쾌걸 진보. 매주 금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강상구 조성주의 쾌걸 진보. 오늘도 어김없이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헤어스타일을 바꾸셨어요. 네, 난생처럼 파마란 걸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핑컬 파마? 제목은 잘 모르고요. 핑컬 파마 모르는구나. 1980년대 유행했던. 네, 뭐 저희는 네. 파마는 다 파마다. 그렇죠. 그래요? 네. 잘 몰라요? 네, 몰라요. 핑컬 파마 모르는구나. 앞머리만 하는 게 핑컬 파마인데. 아, 멋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이뻐졌어. 아, 이뻐졌어요? 아, 성공했다니까. 예, 괜찮아요. 그 스타일 마음에 아주 들어요. 멋져요. 그걸로 좀 해주세요. 보다 뭘 임태훈 소장 스타일로 하면 뭘 좀 발라야 되는데. 그거는 임태훈 소장님 번호 알려드릴게.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참고하겠습니다. 뭘 서로 바르는지. 공유해야 돼 그런 거. 그러면. 예, 중요한 정보. 자, 강상구 진보결집 더하기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어떠셨어요? 뭐 조성주 소장님은 파마를 하셨고. 네, 네. 일정은 여전히 많으시고. 네, 아, 네. 죽겠어요. 네, 일정에 저는 뭐 하셨어요? 애 봤어? 일 좀 주세요. 그 대한민국에서 저는 안전하게 살아남기. 저자 도서출판 알마. 야, 저 이렇게 또 홍보를. 강의를 또 들어왔어요? 네, 한 건 또. 팟짱의 위력이야.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너무 고맙네. 예, 지난주에 네, 우리 일정 방송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네. 그 전에 섭외된 아, 그래요? 강의예요. 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팟짱을 들으시는 많은 그 애청자 여러분, 우리 강상구 대표에게 일정을 주세요. 굉장히 재밌는 분인데 얘기 들으면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또 팟짱을 아껴주시는 서포터즈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민주연대라는 시민단체 아세요? 예,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국내 최초로 단체 공정여행을 시작한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과 함께 2016년 새해 첫 여행을 떠나볼까요? 차마고도를 따라 천혜의 자연과 소수민족들의 삶을 체험하는 차마고도 윈난 여행. 하얼빈 빈등지와 짜릿한 겨울을 만끽하는 겨울 만주여행. 하얀 설원 위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강원도 태백 영월 여행. 새로운 여행, 가치 있는 여행, 더 재미있는 여행. 공정여행과 함께 해주세요.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전화 070-8812-5809 070-8812-5809 www.fairtour.co.kr을 검색해 주세요. 해외 진출 한국 기업 인권 주로 네. 하는 단체인데 굉장히 어려운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공정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팟짱과 함께 공정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여행 상품이 있습니다. 만주, 겨울 만주 안 가보셨죠? 안 가봤으면 말을 마. 네. 겨울 만주. 영하 한 뭐 30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는 예, 설원회에서 드넓은. 그러니까요.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아니 사실 지금도 추워가지고 오늘 서울 영하 7도 기록했어요. 네. 예, 그 날씨가 추운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갑자기 추우니까 추워진 거지 추위가 계속되면 추운 줄 잘 모른대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점점 네, 동토의 땅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 다양하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만주에 가서 네, 훈련 좀 하고 오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말 타고. 네. 그리고 윈난. 이게 사실은 아. 다큐멘터리에서만 보던 데잖아요. 윈난성. 그렇죠, 윈난성 소수민족. 예. 그런데 직접 가볼 수 있는 기회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공정 여행은 기존의 그런 상업화된 여행들 있잖아요. 그런 여행하고 격을 달리하는 여행이니까요. 팟짱 애청자라면 한 번쯤은 꼭 떠나볼 만한 그런 여행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공정여행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여행 가면요. 네. 저도 예전에 배낭여행 가서 그렇게 했는데 과거 지배자들의 유산만 보고 와요. 거대한 왕궁, 맞아요. 거대한 교회. 그래요. 요거만 보고 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경치 좀 보고 오고 이렇게 하죠. 정말로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안 보고 와요. 그래서 보통 관광이라고 하잖아요. 관광. 네, 예, 예. 그래서 관광이구나. 네, 관광. 네. 그런데 관을 보고 오는 거야. 아, 그러네요. 예. 이야. 그래서 진짜 여행은 특히나 이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분들의 여행은 공정 여행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신이 그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다양성과 네. 그러면 다양성과 그리고 현재 역사를 살아가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공정 여행이. 아. 국제민주연대 홍보대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아 그런가요? 네, 국제민주연대에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문의가 좀 많아졌대요. 저희 팟짱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서 국제민주연대 홈페이지도 많이 찾아가 봐주시고 그리고 또 힘을 주세요. 이렇게 어렵게 일하는 인권단체들 회원 가입도 해주시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울 때는 뭘 먹어야 됩니까? 마카산삼. 우리에게는 마카산삼. 마카산삼이 있습니다. 요새 감기 때문에 제가 맞췄네요. 맞췄어요. 예, 예. 예.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카산삼을 드시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정 많으신 조성주 소장님은 좀 드셔요. 그래서 네. 이게 좀 원기 회복, 저 궁금해요. 마카산삼. 아주. 면역력 강화. 네. 얼마 안에 하나 주문해서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늘 저 팟짱은 이렇게 서포터즈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가 늘어나면 출연료도 많아집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요. 네, 우리가 더 서포터즈들을 많이 몹시다. 네. 마카산삼 다 사서 드시고요. 네.
공정 여행도 없고 다들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강상구 대표 일정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이 국회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거산 김영삼. 사실 그 빛과 그림자가 분명한 한국 현대사의 큰 정치인이었죠. 어떻게 기억하세요? 김영삼 정부. 저는 주로 후반기를 기억하는 사람이어서. 저도 뭐 후반기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뭐 공식적인 평가를 하자면 뭐 거산이라는 호에 맞게 공은 높고 관은 또 드넓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도 재조명을 하고 있긴 한데요.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유신하고 군부 독재에 맞서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아주 가열차게 하셨던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 통틀어서 장준하 선생님하고 함께 박정희 군사정권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YH 사건 당시 그 했던 말이 저는 아주 인상 깊게 기억나는데요. 이 암흑정치, 살인정치를 감행하는 박정희 정권은 머지않아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쓰러질 것이다. 거의 예언에 가까운.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그렇죠. 네. 났잖아요. 이제 때로는 이런 풍모도 보여주셨고, 그러나 이제 3당 합당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동양의 모스크바라고 한때 불렸던 대구나 마산, 부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권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한국의 지역 감정을 더 골이 깊게 만드는데 또 과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뭐 정경유착을 끄는 금융실명제, 하나회 숙청 이제 많이 얘기되는 이제 또 공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90년대 후반에 마지막에 다녔거든요. 97년에 이제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96년에 연세대학교에 이제 노수석 또는 뭐 97년에 유재을 뭐 이렇게 이제 당시 학생운동 하던 분들이 이제 공권력에 희생됐던 이런 사태들이 있었고, 96년에 뭐 연대 사태 같은 거는 유명하죠. 뭐 아마 단일 구속이나 이런 검거로는 최대일 거예요. 몇천 명이 아마 학생운동가들이 이제 구속되는 사태, 뭐 한총련 수배, IMF 빼놓을 수 없죠. 이런 이제 또 과도 굉장히 넓게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해체 민자당 요거 정말 많이 외쳤었어요. 네. 그 저 3당 합당한 게 5월 9일이거든요. 네. 제가 이거는 날짜가 맞는지 인터넷을 뒤져보지도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5월 9일 날 항상 우리가 데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생생하게 기억하고요. 저는 사실은 안 좋은 기억뿐이에요. 그 저희 또래는 다 비슷할 건데, 네. 근데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 굉장히 주목받으셨잖아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못하셔가지고 얼마나 못하면 김영삼 대통령의 과거 민주화 그 경력이 이런 식으로 다시 부각될까 싶을 정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주 추운 겨울에는 한 조각 햇살도 그립잖아요. 문청이야. 네, 그런 거죠. 네. 네. 아니, 정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뭐 나라가 온통 사막 같으니까 이게 물 한 모금도 시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김영삼 대통령의 과거의 이 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저는 이게 굉장히 뭐랄까 저 그 몇 자리에서 큰 돌 나온 거, 네. 그거 깜짝 놀래. 봉황 알 7개 나왔다고. 바꿔보세요. 아니 근데 아니 저는 요새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요새 그런 기사가 되게 많아졌어요. 아니 나라가요. 방송국도 되게 나라가 무속의 나라가 토템, 샤먼 뭐 이렇게 가고 있어. 저는 약간 깜짝 놀랐어요. 박혁거세. 아니 그래서 박혁거세 뭐 이런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원래 몇 자리에서 돌 큰 거 나오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힘들고. 아니 저 요즘은 포크레인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죠. 옛날 같으면 그거 어떻게 파네요? 몇 자리 옮겨야죠. 근데 그거를 막 좋은 몇 자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야, 풍수지리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랬고
저는 이제 근데 사실은 좀 곰곰이 따져봐야 될 것 중에서 지금 이 국면하고 연결되는 것 중에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그 임기 말에 하셨던 노동법 개혁이에요. 네. 9697년 그때 총파업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날치기로 노동법 통과시킨 다음에 총파업 한 달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노동법 재개정 약속하고 그랬다가 3월에 직접 나와서 사과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3월에 다시 결국은 법을 이제 통과시켰는데 그 중에 그 가장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정리해고제 도입이에요. 네. 그랬고 그때 이제 야당하고 같이 해갖고 국민회의, 자민련 이렇게 모여서 노동자들이 열심히 투쟁했는데 결국은 정치권이 노동자들 엿먹인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정리해고제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에서 파견법 제정됐어요. 비정규직 중에 비정규직의 2대 흐름이 있다면 파견제하고 기간제인데 파견법 만들어졌고요. 참여정부 때 기간제법 만들어졌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그것들을 다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파견법은 파견제 허용 업종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기간제는 2년에서 4년으로 해가지고 이 고통의 시간을 더 길게 연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리해고제는 이게 이제 방학숙제 하듯이 한 방에 날리는 거잖아요. 노동자들을. 이거를 평소에 꾸준히 하자. 이래서 일반 해고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노동법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변하는데 그러니까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의 노동법 개혁이 시작된 게 김영삼 정부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신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박정희하고 막 싸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링 위에서 두 분이 치고받고 전투를 한 건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국민 노동자들 뭐 이런 분들 호주머니에 남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쭉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YS, DJ, 참여정부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중간에 이제 이명박 정부 있었는데 쭉 보면 신자유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그 출발점이 바로 YS 정부였던 네, 그렇죠. 것 그때 같아요. 세계화 뭐 외치고 그렇죠. 그때 뭐 신경영 전략 외치고 다 맞아요. 그게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한 노동 조건이 매우 안 좋아진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좋은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가는 그 출발점을 YS가 열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그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제 돌아가셨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도 어제 연결식을 해서 두 분은 돌아가셨지만 두 분이 남긴 정치 유산은 속에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호남 지역 갈등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그거 좀 해체해 보자고 정의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것 좀 하자. 그래서 지긋지긋한 좀 영호남 지역주 이번에 끝장내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상주 싸움하고 있는 그 두 정치적 아드님들이 서청원 상주 싸움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네. 그 아니 근데 김무성 대표는 막 울더라고요. 제가 네. 저분 정말 심하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간신의 전형이에요, 전형. 간신. 제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도 되죠. 네. 왜냐하면 아니 한쪽을 택하세요. 박근혜인지 YS인지 양다리 전략. 양다리 전략이 이쪽 가서 울고 저쪽 가서 빌고 이러면은 뭐 어쩌란 얘기예요. 이거를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기분 나쁠 것 같아. 박근혜 대통령 기분 나쁘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5분 조문하고 말았잖아요. 7분이라던데. 7분이에요? 조선일보는 8분이라고 썼어. 7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요즘 7이 유행이야. 7이 7? 네, 7시간 7분 조문. 네, 7분이 그리고 뭐 봉황 알도 7개. 7개예요, 진짜? 네, 7개예요. 그러니까 7이 유행이에요. 예. 네. 럭키 세븐의 나라예요, 이게. 근데 박 대통령은 7분 조문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거기 가서 살잖아요.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대통령 기분 입장에서. 나쁘죠. 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또 곧 박근혜 연결식 끝났기 연결식 때문에 끝났으니까 또 박근혜 대표하고 친한 척 할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오늘부터 입장을 바꾸실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여당 대표하는 게 국민의 불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김무성 대표가 또 상주를 자처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YS뿐 아니라 이승만 등 역대 대통령 재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정치적 숟가락 얹기도 이런 게 있냐? 아니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저항에 의해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뭐 상주가 지금 YS로 오히려 모독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네. 모독하는 사실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뭘 지금 어쩌자는 거냐. 이 와중에 어떻게든 정치적 숟가락을 얹겠다 이런 자세도 굉장히 좀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음식도 양식 먹는 도구가 다르고 네. 뭐 한식 먹는 도구가 다르고 이러잖아요. 그럼요. 근데 막 이상저상에 숟가락 하나 들고 막 얹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보기 안 좋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 YS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죠. 네, IS도 싫어하고. 아니 제가 그 문안박을 들었어요. 네. 평소에 안 듣다가 예. 이번 회만 들어봤는데 예. 그 누가 그러셨는지 YS 흉내 내면서 예. 저 IS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똑같죠. 예. 예. 똑같아서 깜짝 놀란 게 아니고 예. YS를 얘기한 거야? IS를 얘기한 거야? 그분이 고향이 경남이야. 그러니까. 비슷해요. 예. 근데 싫어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이분은 정말로 눈앞의 이익에 굉장히 민감하다. 김무성 대표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대통령감은 아니다. 그렇군요.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김무성 서청원 간의 이제 그 상주 경쟁도 참 그랬지만 그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에 대해서 칠푼이라고 뭐 욕을 해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쾌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전직 대통령, 이분은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예우를 해야 되는데 연결식에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안 가셨어요. 못 간 거죠. 근데 예, 뭐. 그래서 그 병원 앞에 잠깐 가서 이제 그 그림하고 이제 바로 7분, 조선일보는 8분. 네. 왜 대한민국 시계가 다 달라? 그 치를 피하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그런 장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몸이 안 좋으면 안 나갈 수도 있지 뭐 그런 건가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냥 아팠나 보다 이렇게. 왜냐하면 네. 또 며칠 있다 나가시잖아요. 네, 해외 순방이요. 네, 그 청와대 그래서, 입장이에요. 네. 뭐 짧은 한국 방문을 마치시고 또 또. 나가시잖아요. 6일간 한국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고단한가 보다. 네. 아니 제가 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실은 생각했는데 야 이렇게까지 해석해야 되나?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만은 이해해야 되겠다. 아픈 걸로. 착하지 않나요? 네, 너무 착하세요.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아니 저도 뭐 비슷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설마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관계라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뭔가 우리 스스로가 약간 더 비참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건가? 우리가 어쨌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도.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해석을 이제 의도적으로 저도 회피하려고 했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상식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박 대통령이 상식을 갖고 계시겠죠? 그럼요. 왜 얼굴에 자신이 없으세요? 모르겠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요. 자부심을 가지셔야지 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되게 편찮으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무회의 할 때 어제 새벽에 G20과 APEC, 아세안과 EAS 등의 다자 외교를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 시위와 불법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하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 집회를 주도했고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 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 길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그 불법 폭력 집회를 뿌리 뽑아야 되고, 예, 아이슬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면을 쓰고서. 그렇게 그런 말씀하실 때 이렇게 힘드셔. 그래갖고 그런 게 다 여과 없이 나왔어요. 청와대 영상에. 편찮으신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하실 말씀은 또 다 하시거든요. 필요한 얘기. 그리고 이제 그 한중 FTA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다 하고 이렇게 하실 얘기는 하시는데,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좀 이렇게 뭐랄까 과도하게 그 지난 14일 민중대회에서 백남기 어르신께서 지금도 아직 사경을 헤매고 계신데 경찰도 사과하지 않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사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폭력 집회,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좌경 용공 나오겠죠. 뭐 이런 집회를 뿌리 뽑겠다 이런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어떤 진영 논리에 기반한 프레임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기후변화 가기 전에 세게 못 받고 지금 가시는 건데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테러의 어원이 이제 공포 정치에서 시작됐다 했는데 지금 뭐 저는 공포 정치의 강도를 점점 세게 하고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짚어봐야 되는 거, 대통령이 시위대를, 집회 참가자들을 IS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어요. 저는 이거는 아마 이번 정권 들어서 한 발언 중에 가장 심한 발언이고, 좀 더 나가면은 이거는 국민들한테 탄핵감의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 백민주화 씨 시부모님께서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네덜란드인들이. 네.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기지 않는 이제 외신 기자들도 사실은 정말 그랬냐, 좀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의 알라스테어 게일 서울지국장이 이런 발언한 것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한국 대통령이 마스크를 착용한 현지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리얼리. 정말이다. 마지막에 리얼리.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리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발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자국의 국민들을 테러리스트에 비교를 합니까? 그럼 거기에 나왔던 10만 명의 테러리스트가 있다는 겁니까? 그럼 뭐 좀 군대라도 투입하겠다는 얘기인지 믿을 수 없는 얘기고요.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새누리당의 복면금지법, 사실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강상구 대표의 얘기대로 안면인지법. 네, 안면인지법 이거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지금.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 아니요. 하셨나? 처음에는 지금 정가뷴 의원이 내놨어요. 국회 부의장인데요. 이분이 내놓으면서 몇 가지 꼼꼼하게 또 디테일을 강조했어요. 하나는 성매매 여성이라든가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그 침묵 시위하는 경우 있잖아요. 마스크에 X자 쳐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괜찮다. 그거는 허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건 절대 복면을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디테일이 강한 것이 대학 입학 시험 보는 날, 그날은 집회 시위하지 마. 대학 입학 시험 뭐 논술고사라든가, 그날 뭐 논술고사 보는 날이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 오후 4시에 집회를 잡았는데 그 일정은 피해서 잡은 거거든요. 그 주최 측에서. 그런데도 그날은 아예 애들이 시험 보는데 뭐 나와갖고 떠들어 시끄럽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박인숙, 이노근 의원이 잇따라서 너도 나도 덩달아서 지금 버전 업해가지고 이것저것 내놓고 계시죠. 아니 그런 식이면 공무원 시험 있는 날도 뭐 나중에 금지하고, 뭐 기업 시험들 뭐 웬만한 대기업들 시험 있는 날 금지시키고, 뭐 토익 있으면 금지시키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소장님. 왜냐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그렇구나. 아이디어 주고 있는 거야 제가? 아이디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미처 그 생각 못했다. 맞아, 그것도 있었지. 그러니까. 고마워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편집해 주세요. 공무원 시험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아니 이게 메르스 때도
공무원 수능 시험은 인원보다 많다 이런 봤잖아요, 얘기도 있어요. 서울시. 서울시 공무원 뭐 시험을 몇십만 명이 와서 보고 그래요. 수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럴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건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는데. 네, 그렇군요. 다 나갔어. 그렇네. 편집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예, 뭐,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죠? 네. 네, 저는 일단 IS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적절하죠.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한데요. 일단 아니 뭐 이거 무슨 안중근 의사, 뭐 그다음에 우리 암살에 나왔던 김원봉 이런 분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누가 불렀겠습니까? 일제가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사고 방식이에요. 그런 사고 방식. 전혀 설득력이 없고요. IS로 부를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이다. 왠지 아세요? 일사불란하죠. 네. 사람 못 살게 굴죠. 막 공격하죠. 시위대보다 새누리당이 훨씬 IS에 가까워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가치 판단을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어서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 흥부한테 놀부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예. 착한 사람한테 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누가 놀부냐면 정부 박근혜 대통령 정부 여당이 놀부죠.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주걱으로 귀싸대기를 날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용어 써도 되나요? 근데 그럼요. 방송에서? 네. 이거는 음원이에요. 아 그래요? 팟캐스트는. 아 그렇군요. 언론이 아니군요. 네. 귀싸대기를 날렸어요. 근데 민중들이 그 귀싸대기 맞고 볼에 붙은 밥을 이거라도 나의 권리니까 하고 그걸 떼어 먹으니까 놀부가 그걸 보고 우리 쌀 훔쳐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최소한의 방어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쁜 짓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가치 판단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헐리우드 액션 말씀드렸는데 헐리우드 액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소한 걸 가지고 침소봉대 해가지고 굉장한 일처럼 얘기하는 거죠. 파리를 용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지금 그러고 있는 꼴이고요. 네. IS에 대한 뷰는 심각하다. 그렇게 안 해야 된다. 이런 거고 결정적으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언젠가 방송하면서 이 말씀 드렸어요. 논리가 되게 부족하다.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네. 그 국정교과서 국면에서 논리가 업그레이드 안 되고 초반 얘기 계속한다. 이 말씀 드렸었던 맞아요. 적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그래요. IS한테 비유하는 거 이런 거 그 며칠 전에 김무성 대표가 한 얘기예요. 그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논리가 카피야. 네, 그러니까 논리가 왜 이렇게 궁한지 모르겠어요. 네. 박궁해. 논리가 완전 궁해. 아니 이거 들어보세요. 야. 참신한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잠깐만. 우리가 지난번에 박퀸해 했어요. 박퀸해. 네. 박퀸해에서 지금은 박궁해. 네. 논리가 정말 궁하고요. 네. 근데요, 그 말씀하시는 태도나 눈빛 보세요. 고집은 세가지고, 제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불경죄가. 불경죄네요. 못 볼 것 같은데. 저 다음 주에 구속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죠? 아무튼, 그러니까 고집은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네. 대통령님한테. 네. 이거는 YS가 하셔야 될 말씀이죠. YS가, 네. YS는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시다. 이런 거죠. 남 얘기 안 듣고 표정도 보세요. 국무회의 때 말씀하시는 거 꿍해가지고. 근데 이거 그래서 박궁해 논리는 궁하고 성격은 꿍해요. 아니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YS가 예전에 7푼이라고 얘기한 게 맞게 된다니까요. 맞는 말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진보 정치하는 입장으로서 사실은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는데 7푼이라는 단어는 사실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장애인 비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그 장애의 특성을 조롱하는 굉장히 다양한 비하 발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애꾸, 꼽추, 뭐 안진뱅이 이런 게 있고 맞아요. 대표적으로 병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단어는 사실은 존중받아야 될 한 인간의 존엄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막 우리가 신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써서도 안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취지는 이해가 갈 것 같다니까요. 지금은 YS가 그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취지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싶고요.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목적이 뭔가를 지금은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조금 답답하대요. 제가 이제 주변에 모니터 해주시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팟짱 듣다 보면 열딱지가 나가지고 못 듣겠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민주사회로 이만큼 성장시켜온 이 나라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는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통해하는 시민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너무 우울하다, 너무 답답하다, 우울하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도 못 보겠고,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왔는데 팟캐스트에서 들으면 또 우라통이 터지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신명나고 재미있고 신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가버리니까 반대편에서 이거를 좀 끌어당기기 위한 이게 좀 작용과 반작용이 잘 먹히지 않는 정치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좀 청취자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요. 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에 온다. 새벽에 온다. 요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야 새벽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힘을 내고 해야죠. 그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시고 주변 사람 손 잡고 나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확인하시고 팟짱을 들으시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 5일 날 집회가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2차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벌써 이것은 불법 집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 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사 기자들도 타깃으로 해서 쐈어요. 그래서 우리 박정호 기자.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 기자입니다. 지금 이곳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물대포를 계속 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물대포를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향해서 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물이 아닙니다. 이 안에 캡사이신이 들어있는데요. 농도가 너무 심해서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마스크가 없으면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 카메라 쪽, 취재진 쪽으로도 캡사이신 뿌렸는데요. 뒤로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차별적으로 캡사이신을 쏘고 있고요. 네, 지금 너무 매운 상황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저희 취재진을 향해서도 기자들 향해서도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캡사이신을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카메라를 향해서 캡사이신을 쏘고 있는데요. 네, 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러시아 언론이 잡은 걸 보면 우리 박정호 기자 얼굴에다 대고 그냥 막 쏘는 장면이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근데 여태 사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경찰이. 왜 이러죠? 이분들? 이래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언론사가 취재하는 거를 방해하는 거는 정말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빨리 경찰에 사과해야 되는데 경찰 정보과 듣고 계시죠? 이거 빨리 전달하세요. 강신명 청장님한테. 빨리 사과하셔야 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12월 5일 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상황이. 제 생각에는 일단은 두 가지 분류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정권에서 그리고 공권력을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도 분명하게 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런 거 지금 발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에서. 저는 네. 대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정부가 정부의 이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제한, 비판, 그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하나 우리가 디테일들을 찾아가지고
비판하는 이 작업은 한축에서 진행되대. 이건 아마 기자들이나 여러 이제 시민들의 또 협조로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진행되되 12월 5일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는 저쪽은 충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움을 원한다. 원하는 거예요. 계속 도발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계속 이제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도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발을. 아 싸움을 걸고 있다 정부가. 그렇죠. 정부가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움은 국민들이 걸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싸움은.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스텝 옆으로 딱 비킬 필요가 있다. 아, 싸우면 안 되죠. 충돌에 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장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공격은 조롱입니다. 조롱. 조롱. 예. 싸움을 저렇게 걸어올 때 조롱해 주는 거. 확 웃어버려.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공격이에요. 어리석은 권력에 대한 가장 큰 공격은 조롱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12월 5일은 저는 오히려 확실하게 조롱해 주자. 얼마나 너희들이 어리석은지, 네. 이것이 얼마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조롱받을 일인 건지, 네. 한심한 일인 건지를 제대로 조롱해 주는 게 필요하다. 복면금지법 막 이런 거 발의하잖아요. 네. 그럼 가면 쓰고 나가자는 거예요. 네. 뭐 그날도 뭐 한 10만 명 모이면 다 가면 쓰고 나오자. 원하는 가면 다 쓰고 나오자는 거예요. 인터넷에 누구는 위장 크림 바르고 나오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롱해 주자.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 충돌을 저희가 미연에 네. 우회해서 가는 네. 이런 모습을 한번 좀 보여주는 것도 네. 이게 진짜 좋은 공격과 수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바탕 웃음으로 네. 크게 웃을 수 있는 한 판의 페스티벌. 네. 복면 페스티벌을 만들자 이런 제안들이 있던데요. 아 저는 12월 5일 날이요. 네. 일단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겨울에 물대포 맞아보셨어요? 제가 맞아봤거든요. 네. 이 머리카락을 따라서 고드름이 곧바로 형성됩니다. 아, 정말이에요.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영하 12도에서 물대포 맞았었는데 정말 고드름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옷 전체에 얇은 얼음막이 생겨요. 실제 경험담.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날 아까 뭐 무슨 가면 페스티벌이요? 가면 무도회? 예.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초대형 가면 무도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스크를 쓰고 나갈 것이냐? 일단 SNS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마스크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마스크도 아버지 얼굴을 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아버지 얼굴. 아버지 얼굴을 쏘면 그 혼이 없는 경찰이죠. 그리고요. 제가 또 고민해봤거든요. 네. 새누리당 주요 인사들 얼굴도 좀 만들어서 가자. 김무성 대표. 그럼 물 그건 맞아. 아니에요. 타겟으로 해서 맞아. 유승민 전 원내대표 얼굴만 안 쓰고 나가면 돼요. 김무성 대표 거 쓰고 나와도 맞을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 그런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하고 딸로 해야 돼. 그것만? 네. 저는 맞죠? 유승민만 주의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주요 새누리당 정치인 얼굴을 다 쓰고 나가면요. 네. 그날 선별 타격할 거거든요. 그걸 이제 또 공천 여부가 거기서 확인될 수 있어요. 우리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얼굴 다 쓰고 나가면 됩니다. 내 보기에는 새누리당도 나오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분들이 자기 가면을 배포할 수 있어요. 홍보하려고. 내가 맞나 안 맞나. 그날 안 맞으면 네. 축제죠. 이분들도. 네. 나는 공천 받는구나. 나는 진박이야. 진박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각종 분장해 갔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이런 정신이 있어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 그 탈춤 있죠. 탈춤. 전통 탈춤. 그렇죠. 그 탈 쓰고 하잖아요. 봉산 탈춤 뭐 이런 거. 탈 쓰고 탈춤하면서 뭐 합니까? 지배 계급에 대한 조롱과 풍자를 해악을 섞어가면서 해요.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정치 행위거든요. 네. 힘없는 사람들이 권력자들, 가진 자들을 비판할 때요. 얼굴 가리고 했어요. 그렇게 훨씬 자유롭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심지어 우리 전통 문화예요. 네. 예. 얼굴 가리는 게 무슨 찔리고 뭐 괜히 꿀리고 이런 일이 아니고 권력을 비판하려면 얼굴 가리는 게 너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그 저 카니발. 네. 네, 카니발. 그 원래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된 건데 카니발 지금도 유럽 같은 데 보면 카니발 축제 많이 해요. 예. 얼굴에 뭘 칠하고 막 큰 모자 써서 가리고 아니면 얼굴을 아예 가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요. 거기서 기본이 뭐냐면 정치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서민들이 모여가지고 한바탕 축제를 벌이는 속에 네.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자기 얼굴 가리기와 그걸 전제로 한 정치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명백하죠.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권력에 맞서서 자신의 표현을 하기 위한 아주 말하자면요 복면이 기본 장비죠. 기본 장비. 네. 그렇죠. 기본 장비예요. 예. 저는 이런 게 옛부터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상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혀 꿀릴 것 없이 박정희 얼굴 하고 나오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럼 네.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그 인벽을 치겠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의원들이 전부 그 차벽 대신 그 시위대를 감싸 안아주는 인벽을 치고 이 선을 넘지 말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장미꽃도 들고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좀 그 한바탕 웃음으로 재밌게 그러니까 좀 이런 권력 비판을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그 백남기 선생님이 저렇게 누워 계시기 때문에 11월 14일 날 좀 놀랐기 때문에 12월 5일 집회 때는 물대포를 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못 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도적으로 정부가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공포 정치를 싸움을 강력하게 하는 걸고 있다. 그렇다면 이때는 정말 희화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의당도 이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인벽을 쌓기에는 이제 의원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5명밖에 안 돼가지고 못해. 네, 저희는 일단은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양한 그 정부의 이제 잘못된 것들을 알리고 뭐 연설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마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찰의 어떤 공권 그 무제한적인 폭력에 좀 맞서는 기획들을 좀 고민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사람 벽을 쌓는다는 것 그게 그날 시위대들한테 어떻게 해석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저는 차벽을 무력화시키는 건 차벽에 대항해서 싸우기보다는 축제를 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데요. 네. 다만 이게 차벽을 넘지 못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제한된 공간에서 우리끼리 축제를 벌이자 이렇게 돼서는 저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좀 보는 편이고요. 네. 오히려 차벽을 그 무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 시내를 곳곳을 뛰어다니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시위대 중에는 그래도 차벽을 공격하고 싶은 분들 계실 거거든요. 아니 속상하니까. 네. 물총을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쏘지 뭐. 물총으로? 네. 이거 날 추운데요. 네. 한번 쏴봐요. 네. 까나리 액젓 이런 거 넣어가지고. 아니 즐겨야죠. 네. 아니 저는 냄새나. 냄새 나죠. 네. 좋잖아요. 아이, 우리 쏘고 도망갈 건데. 쏘고 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건데. 좀 향기로운 걸로 해. 향기로운 걸로. 그래요? 예, 향수 이런 거 새우젓? 넣어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차벽을 넘는다는 게 어떤 상징적인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진짜 넘는 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다양한 곳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네. 가면 쓰고 만나는 이런 네. 일종의 예. 꼭 퍼포먼스. 한 장소에서 집중하는 것만이 집회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넘는다는 건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차벽을 넘는 거니까 예.
그런 형태의 전술이나 이런 걸 뭐 지휘부가 고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네, 그래서 저는 물총을 쏘자는 것도 그러니까 차벽을 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가면도 쓰고 물총을 쏘자? 가면도 쓰고 우리의 의지를 차벽을 넘겨서 날려보내고 그러면 뭐 연도 날릴 수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이 비행기를 날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벽이 있어봐야 우리는 수많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렇죠. 경찰이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거든요. 경찰이 그럼요 듣죠. 열심히 들으시는데 경찰이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도심 산발 시위 되겠다. 그렇죠. 그거야 이거 더 힘드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전략 다시 짜야 되겠다. 지하철 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가면 쓰고. 그렇지. 지하철 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귀신 가면도 쓰고 나오면 좋고. 할로윈 축제 하듯이. 할로윈 아니요. 혼의 나라니까 혼을 상징하는 가면 쓰고 막 달아다니고. 대혼민국이니까. 대혼민국이니까.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랄까 지금 이게 우리가 사실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도올 선생님 저희 얼마 전에 인터뷰했는데 지금 국정교과서 할 때냐. 지금 동북아 정세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미중 G2 사이에서 그리고 사실 저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파리 테러 이후에 시리아에서 지금 터키하고 러시아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뭐 지금 대응해야 될 게 보통 기후 변화. 올해 또 엘니뇨잖아. 기후 변화에 또 대응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집에 지금 집집마다 아버지도 놀아, 아들 놀아, 딸 놀아. 아주 그냥 삼시세끼 밥 해대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이런 엄마들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일자리 문제. 이거 진짜 심각하잖아요. 정치에서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생활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전월세 문제 큰일이에요. 지금 1억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전세를. 이거 또 어디로 가. 이거 엄마들 또 걱정이 너무 많아요. 애들 또 사교육 때문에 또 정신이 없어요. 지금 도처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민생 이슈가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탈수구 집회 그 얘기할 때야? 나는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잘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방금 내내 이제 우리 내외적으로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월세 값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없고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무조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정책을 썼다가 또 너무 이게 과열되는 것 같으니까 뭐 또 대출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또 정책을 내년부터 돈 안 꺼준다는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하고 올해 얼른 빚내가지고 그다음에 일자리 늘린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노동자들 괴롭히는 법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진짜 폭력이거든요. 그게 국가의 폭력이에요. 국가 폭력이다. 네, 근데 국가의 폭력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시위대의 폭력은 눈에 띄죠. 그러니까 마치 시위대의 폭력이 굉장한 것처럼 저는 뭐 그걸 시위대의 폭력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이지만 어쨌든 그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가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치는요, 말하자면 그런 정부의 폭력적인 행위가 움직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주먹. 보이지 않는 주먹이 정치를 움직이고 있죠. 게다가 요즘은 그 주먹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공안몰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놈의 정부가 인권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정권 지킬 생각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즘 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 이런 게 말하자면 보이는 폭력과 보이지 않는 폭력이 동시에 가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니 뭐 집회를 안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런 안 좋은 법들이 제정되는 걸 막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소통 안 하고 계속 민주주의를 이 모양으로 그러니까요.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민주주의 품절되게 생겼어요. 지금.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12월 5일이. 이때 한 해도 다 갔어요. 벌써 이제 12월인데 오늘 법무부 장관이 2차 담화를 또 발표합니다. 아마 지금 오전 10시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이미 나와서 이게 도배질을 또 할 것 같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오늘 법무부 3층 브리핑룸에서
불법 폭력 시위 관련 법무부 장관 담화를 발표합니다. 내용은 뻔할 것 같아요. 나오지 마라. 모이지 마라. 나오면 다 불법이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나오지 말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죠. 세월호 아이들처럼. 아 그렇죠. 네. 가만히 있으라군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우리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배가 작전. 침몰하는데 작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데 뭐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바로 앞에 이제 강상규 대표 말씀하셨지만 경제 엉망이고 네. 경제 위기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청년 실업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엉망이고 일자리 문제,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 농민들의 문제. 정확히는요 지난 11월 14일도 바로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치 그 일정 정도의 물리적 충돌을 가지고 다 덮어 씌우고 있지만 거기 나왔던 모든 구호들은 다 이런 겁니다. 농민들 아니 지금 쓰러져 계시는 백남기 농민도 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그 집회에 그 쌀 폭락, 쌀 문제, 개방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나오셨다가 지금 이 사고를 당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국민들은 정치 우리의 지금 이 심각한 이 생존의 문제를 다뤄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뭐라고 답을 하고 있냐면 공포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해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포 정치는 이상과 현실이 맞지 이상을 위해서 현실을 포기하는 거다. 그럼 지금 뭐냐? 박근혜 정부는 효도를 위해서 지금 현실을 포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사람들의 우리 시민들의 이 절박한 문제를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는가. 그러면서 마치 법무부 장관이나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다 조용히 침몰해서 사라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공안정국을 이렇게 끌고 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계약 문제라고 좀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경제 위기설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사전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누가 부담할 거냐 하는 것은 그 시기에 혹은 그 순간에 누가 힘이 세느냐가 결정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늘 노동자들이 부담했어요. 어떤 식으로? 잘리는 방식으로. IMF 때 그랬고요. 그 YS가 노동법 계약한 게 그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당시 무역 수지 계속 적자나고 경제 상황 안 좋으니까 정리해고제 도입했단 말이죠. 그거 2탄하는 거예요. 일반 해고제 도입해가지고 그 경제 위기가 곧 벌어졌을 때 자본은 손해 안 보고 대신에 노동자들이 그거 다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급한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네. 올해 안에 반드시 끝내야 되고요. 근데 국정교과서 국면 때문에 밀렸잖아요. 네. 근데 시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불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국면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뒤집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되 그 결론은 노동계약 등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보고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선두에 서서 싸울 세력들을 집중 공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위원장도 못 잡아서 예. 안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경기본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유는 폭력 시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지난 주말에도 민주노총 그 본부가 있는 그 정동 서울본부하고 총연맹하고 다 다 했던데 압수수색해가지고 압수품이 참 그 색깔 있는 등산용 손도끼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퍼포먼스용인데 이거를 이제 그 불법 시위용품이다 이렇게 했던데요. 이번에 또 어떤 또 그런 물품들이 나올지 그것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모형 총이라도 나오면 난리 나겠네요. 아 비비탄. 또 테러 단체라고. 테러 단체라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힘을 잃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꿋꿋하게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얘기는 꼭 해야 되고요. 잘못인 거를 알고도 침묵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나는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공천받을 그렇죠.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만을 선택해 달라고 하셨어요. 모두가 아니요 할 때 예할 수 있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인재상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요.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통령 혼자 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따야? 그러니까요 지금. 자 여러분 그 12월 5일 그 다종다기한 퍼포먼스 페스티벌 하시고 끝나면 또 뒤풀이 해야 되잖아. 뒤풀이는 풍무양꼬치. 다음은 팥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팥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풍무양꼬치가 두 군데가 있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이 하나 있고요. 대림 역점이 있거든요.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셔가지고 집회 끝나고 그렇죠. 뒤풀이 하셔야죠. 그리고 그 또 술 한잔 드시게 되잖아요. 몸이 허해지죠. 칭따오. 아 그래요? 네, 먹고 나면 그 운전 못 하잖아요. 대리운전. 착한 콜 서비스. 그러고도 몸이 안 풀리면 마카산삼. 마카산삼. 그리고 그 사모님들을 위해서 꽃 배달하고 싶다 그러면 착한 콜 꽃 배달. 전국 어디나 30분 이내에 배달해 드리고요. 여기는 그 5% 나눔 운동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자기 각자 원하는 시민단체로 그 기부금이 가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좋은 기업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 LG전자가 그 하청업체 그 부품 납품하던 업체 그 괴롭히는 협력업체 사장님 괴롭히는 거 보셨잖아요. 경향신문 폭로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중소 영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팥짱이 늘 이렇게 응원합니다. 이분들도 저희를 응원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네. 이겨서 국정 기조가 바뀌면 기분 좋으니까 그렇죠. 다들 공정여행 가시고요. 그럼요. 우리가 다 생활을 책임져주는 방송이야. 그죠? 예. 자,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힘내시고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점점 움츠러들게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길을 팍팍 살려야 됩니다. 여기 계신 두 분도 힘내시고 진보 정치 좀 좋아질 거예요. 좋아지겠죠? 지지율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금은 그대로지. 아니에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요. 올라갈 거예요. 그래요. 강상구 대표 오신 다음에 지지율이 높아질 거예요. 더 웃겨주세요.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시고. 신나게. 그리고 오늘 사실 그 얘기를 못해서 당원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요. 지난 일요일 날 우리 통합했어요. 네. 그래서 알아요. 날짜를 잘 못 맞춰. 왜 이렇게 지난번에도 아니 진짜 매번 그래. 매번 날짜를 이렇게 태기를 잘 못 하셔. 그러니까 날짜를 거기도 좀 풍수지리를 좀 보세요. 저희가 뭐 봉황화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창당대 날짜 잡았는데 그때 YS가 돌아가셔가지고요. 우리 잘못이죠 뭐. 그러니까. YS 잘못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통합했습니다. 통합했고 저도 지금은 이제 정의당 당원이 됐습니다.
당분간은 당직이 없기 때문에 진보결집 더하기 대표로 몇 번만 더 불러주시고요. 네. 그 정의당 당원들이 팟짱을 많이 듣나요? 노유진 듣죠? 아, 노유진도 많이 듣고요. 네. 팟짱도 보니까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아, 네, 제가 어제도 어디 네. 당원모임 갔다 왔는데 네. 팟짱에서 제 목소리를 듣는다고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정의당 당원들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안 봐.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